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입니다.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는 우리나라 농산물 대표 브랜드 총각내 야채 가게를 만들어 맨수먹 성공 신화를 일으킨 주인공이자 창업 준비생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이영석 대표가 20년간 야채 장사 한 길을 걸어온 자신만의 성공 비결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책입니다. 세상 탓과 부모 탓, 스펙 탓만 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이들과 앉아서 생각만 하고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이들을 위해 저자만의 진심 어린 조언들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무식한 장사꾼이 온몸으로 부딪혀 알게 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며 성공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라는 멋진 성공 지침을 갖고 계신 분이죠. 책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의 저자이자 총각내 야채가게 대표인 이영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이제 그 대표님의 사업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네. 그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법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신선한 야채와 네. 맛있는 과일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면서 네. 즐겁게 공급하면서 사업을 하고 부를 쌓고 성공을 하시고 이런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네.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처음엔 보람이 별로 없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보람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보람을 못 느끼신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예. 뭔가를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의도로 시작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도로 했다라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조금 가장을 해서 하긴 하는데 처음에 사실은 땀 흘려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아이템이 농수산물이었고 가끔 이제 이렇게 시골에 가면 농업은 산업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글꼴들이 있었는데 예. 요즘에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농업이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 일을 시작했고. 네. 아, 그렇군요. 책에 보면 네. 이제 대표님이 나는 야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네. 이렇게 과거를 젊은 시절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상하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요즘 대학생들이 특히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예. 볼 때는 여기 대표님들 혹시 TV 보시겠지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말 일자리가 너무 많은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내가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예. 이만큼의 연봉을 받아야 되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제가 잠깐 이제 학생들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조금 이론된 지식을 정립하는 곳이지 네가 경험을 쌓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경험은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얻는 경험이 정말 경험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법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배워서는 자전거를 못 탄다.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면서 배워야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면 10년이 지나서 다시 타도 탈 수 있다.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어떤 지식이 정말 훌륭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야채 장사할 수밖에 없냐면 이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셨고 또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거나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총각내 야채 가게를 이제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또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너 가난해서 여기 온 거지?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고 그 질문으로 똥개인지 진돗개인지 구분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제가 이 책 내용을 좀 과격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자꾸 대세가 힐링이잖아요. 힐링, 그렇죠. 힐링이라는 게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상처도 받지 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 성향이 또 남을 의식하지 않은 성향이라서 예. 할 말은 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예.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빨리 인정하면 잠을 안 자도 행복하고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어떤 분들이 나를 자존심에 상처를 줘도 행복한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너 똥개지! 그러면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재산이 뭐냐면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 예. 근데 그 자존심을 빨리 버려야 내가 뭐든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데 예. 그걸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강에 가면 예. 이게 좀 덜 날씬한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날씬한 분들만 운동하더라고요. 제가 밤에 매일 운동하러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덜 날씬 분한테 너 뚱뚱하지 이러면 막 그렇죠. 화내고 성질내거든요. 반응하죠. 예. 근데 이제 날씬한 분한테 너 뚱뚱하지 이러면 대꾸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하겠다 오면 먼저 이 아이가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아이인지 예. 없는지 그거를 직선적으로 너 똥개냐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이 지금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네. 이제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네.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한 번도 이제 성공해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고요. 예.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예. 성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목표한 바를.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의 시작은 목표가 물론 작았지만 자꾸 이제 목표가 커지더라고요. 예.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인성, 두 번째가 짐승 같은 성실함,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뚜렷한 목표. 근데 이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성실하거든요. 예.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눈빛도 틀리고요, 행동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책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성공하고 싶거든 첫 번째 절실해라. 예. 두 번째 목표를 가져라. 예. 세 번째는 행동해라. 예. 네 번째는 행동을 하지만 차별화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한 거죠. 그렇군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네. 굉장히 많이 와닿고 굉장히 느꼈던 게 네. 굉장히 실행에 강하시다. 네.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의 대표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린 시절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꿈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은. 예. 어린 시절은 사실은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예. 큰 꿈이 없었어요. 예. 저희 때는 그냥 꿈 쓰라 그러면 대통령, 예. 아니면 그런 거였지. 그렇죠. 예. 과학자 이런 거였는데 예.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저희 집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돼야겠다. 예, 왜냐하면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자가 아닌데 아님으로써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소외감들도 크고. 예. 그래서 그럼 난 부자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잖아요. 예, 그렇죠.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예.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그렇죠. 예. 근데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예. 근데 저는 그 재능이 없거든요. 근데 제 재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나면 행동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부자가 돼야겠다.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니까 남들이 잘 때도 공부하고 남들이 밥 먹을 때도 공부하고 남들이 놀 때도 공부하더라고요. 그럼 저거를 일하는 거에 접목시켜야겠다. 예.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그냥 목표였어요. 그게 몇 살 정도부터 어느 정도부터 그런 꿈을 구체화시켰나요? 그게 아마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중학교 것 같아요. 때부터, 예. 네. 굉장히 일찍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네, 꿈을 네. 꾸신 거네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주변에 후배들이 찾아와서 예. 형, 제가 돈을 좀 모았는데 강북에다 집을 살까요? 강남에 가서 전세 살까요?라고 물으면 전 강남 가서 전세 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신 건가요? 그건 이제 예. 부자들 속에 살아봐야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 살고 그다음에 어떤 꿈들을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은 보고 듣고 자란 게 다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책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외제차를 사고 싶은 그 후배였던가요? 네, 네. 예. 네. 그냥 사고 예. 그러고 나서 그 돈 부족한 만큼 열심히 일해서 그 채워라. 네, 예,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예. 보통 접근법하고 좀 다르고 네. 확실히 실행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도 제가 이제 저지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예. 그 저지르고 나서 수습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저지르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고민하다가 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대표님이 또 책에서 하신 이야기 중에 좀 네. 인상적이었던 게 성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성공하고 싶다는 말하기 전에 성공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를 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럼 넌 어떤 대가를 치를 건데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게 찾아오면 첫 번째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예. 있다 그러면 헤어지라고 해요. 왜냐면 굉장히 쇼크받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안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뭐 어차피 뭐 안티가 많아도 예.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수준의 사람을 다 만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근데 내가 지금 좀 더 노력해서 성공한 다음에 여자를 만나면 상대방도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여자, 그다음에 또 폭이 넓은 데서 어떤 이성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지방대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니네 여자들 만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만날 수 있는 수준이 이 학교밖에 더 있냐. 편입해서 서울대 가라. 아니면 연고대 가라. 그러면 네 여자친구도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싫어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공부해서 편입 가라. 그런 걸 많이 강요했습니다. 굉장히 안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저한테 감사 편지, 메일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내줘요.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야 교수님이라 부르지 마라. 야채 형사 무슨 교수냐. 야채 형사는 야채 형사다.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만 지위로 올라가도 그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랬지만 챙겨 먹으려고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행세하는데 대표님이 그렇게 항상 내세우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되게 좋아해야죠. 근데 이제 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업을 전부 다 같이 하지 않거든요. 듣고 싶은 아이들하고만 수업을 해요.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너희들이 공부해 와서 나한테 질문만 해라.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뭐 지각하는 친구, 슬리퍼 신고 오는 친구, 추리닝 입고 오는 친구, 나 모자 쓰고 오는 친구 이런 친구들 아예 수업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곳이 사실 그런 어떤 인성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기계적으로 스킬을 가르쳐주고 그러죠. 그것도 교수님들이 학생들 눈치 보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주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면 대표님이 둘둘둘 법칙이라는 걸 책에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 중에 너무 쉬운 게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2배 일하고 남들보다 2시간만 늦게 퇴근하면 무조건 임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칙은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변하지 않는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남들이 뭐 놀 때 같이 놀고 남들이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남들이 잘 때 더 많이 자고 성공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됐던 어떤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제일 쉬운 방법 중에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배 일하고 2시간만 늦게 퇴근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책에 써놓은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둘둘둘 법칙을 처음에는 좀 해보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초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20여 년간 이제 야채 장사 그다음에 과일을 파시면서
어떻게 그런 초심이 계속 유지가 되시는지 그 원동력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심을 잃은 게 아니라 예.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사람들이. 잠깐 마음 먹었다가 자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도 제가 써놓은 게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다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 나를 채찍질해주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근데 사람들이 스승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사실 스승을 또 대부분 멀리서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의 회사의 대표님이 사실은 다 스승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곳의 대표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대표를 이렇게 험담하기 좋아하지 그렇죠. 대표의 모습을 보고 야 배워야겠다. 나도 그래서 대표가 되겠다 생각을 안 갖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스승을 멀리 찾지 마라. 예. 가까이서 찾고 스승님한테 너희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싫어하는 성향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그 대표님의 성향이 예를 들어 사자면 사자들은 육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나의 성향은 소라서 소는 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풀을 뜯어서 이제 대표님 사자한테 갖다 주거든요. 근데 사자들은 이 채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이제 떠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최선 다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표가 원하는 거는 육식이니까 육식을 내가 사냥을 해와야 되는데 채식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뭔가를 사실 이 책에도 넣어놨고 대표님이 원하는 것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어느 조직에 가서든지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의 네. 그 스승이 누구셨는지도 궁금한데 네. 스승이 누구셨나요? 스승이 뭐 많죠. 예, 제가 예. 뭐 모시는 분이 한 20분 예. 정도 계시는데 처음에 스승님은 그냥 오징어 행상하시는 분이었어요. 한강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뵙고 제가 그분 조수 생활을 1년 9개월 했죠. 네. 그냥 무조건 따라다니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여기서 오징어 배우겠습니다. 막 웃으시더니 나도 한심하지만 넌 더 한심하대요. 어린 놈이 할 게 없어서 이런 오징어 장사를 배우냐고. 아니라고. 전 이거 해야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일을 배우겠다 했더니 그때 스승님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팔 때였거든요. 야,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너를 먹여 살리냐는 거예요. 아니, 저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아예 월급도 안 받으시고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9개월 동안 월급 안 받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도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이 뭘 정말 배우고 싶고 얻고 싶으면 가서 돈을 들이고 배워야 되는데 돈을 못 들이니까 몸으로 때워라. 근데 사람들은 사실 돈을 받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맞아요. 되게 그래서 스승님 밑에서 1년 9개월 동안 일하면서 아까 2대2 법칙 말씀인 것처럼 2시간 먼저 출근했고요. 스승님이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제가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2시간 늦게 퇴근했고. 네, 스승님 그래서 책에도 소개했지만 내가 모시는 사람을 성공 못 시키면 너는 어디 가서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몸에 어떤 습관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데요. 또 이제 그 6년 동안 트럭 행상하셨던 이야기도 이제 책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친구들과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 친구들 다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성공하고 싶다.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뭐 다 하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적어도 6년만 내가 누군가 안 만나고 내가 버는 수입의 95%를 저축하면 나머지 6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친구들도 잠깐만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잠깐만 참아달라고 하고 또 그 시간에 어떤 요즘 20대, 30대들이 뭐 많이는 안 그렇지만 술도 드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술 먹고 그런 시간에 자기 개발서 있고 자기 관련된 업무 관련된 공부를 하면 나머지 70세, 80세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면 남들이 축제를 들고 축배를 들 때 넌 텃밭을 가꿔라. 그리고 그들이 텃밭을 가꾸려고 할 때 너는 그때 수확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멋진 그런 말씀이시네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사시다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좀 너무 인생 빡빡하게 네.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게 이제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냐 그렇지 않고요. 예, 예. 시간 나는 대로 자기 개발했고 자기 개발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레포츠도 제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예, 책에도 쓰셨더라고요. 예. 예, 예. 뭐 스킨스쿠버, 예. 패럴라이딩, 뭐 승마 예. 이런 것들도 예. 사람들은 이제 그거 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서 아르바이트 해주고 좀 가르쳐달라. 예.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모든 건 돈하고 관계없어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예. 어떤 메일이었나요? 예. 21살 학생인데 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대학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토익을 잘하면 영어 특기생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 이제 이번에 처음 하는데 예. 저는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 친구 집안이 좀 어려워서 예. 압구정에서 제일 토익을 잘 가르치는 데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일을 했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건가요? 문화생이라고 그러나? 예. 막 칠판도 닦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학생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해서 토익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 메일로 길을 개척한 거네요. 예, 그래서 와라. 너무 멋있다. 음.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 사람들은 뭐 환경이 어려워서 뭘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주죠. 대학 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골든벨을 울려라. 골든벨을 울리면 사는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럼 너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적인 건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진짜 와닿는 말씀이 많고요. 사실 이제 쭉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고군분투를 하셨던 이야기가 네. 또 처음에 이렇게 이제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 네.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 네, 네.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그러다 이제 신변의 위협도 좀 네.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으셨는데 어떤 일화였나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 예전에는 이제 가락시장의 상인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별이 더 많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켜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갔더니 예. 험악하시더라고요. 뭐 대부분 욕을 하시고 예. 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 그때는 욕하고 뭐 만지고 안 살면 뭐 재수 없다고 그러고 막 소금도 뿌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 나이 갔는데 제가 이제 과일을 뒤집어서 뒷면을 이렇게 열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욕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성격이 좀 못나서 AB형이라서 욱하거든요. 예. 욕하니까 이제 제가 반항을 했고 예. 또 이제 저를 때렸고 근데 대부분 상인들이 혼자 안 때리고 그들끼리 이제 어떤 단합이 좀 잘 되니까 여러 명이 때리거든요. 패거리들이. 네. 예. 그럼 이제 맞고 거기서 물러나면 저는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생리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래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래서 때린 분들을 다 파악하고 한 분씩 쫓아갔어요. 매일. 그래서 이제 딱 퇴근해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 쫓아가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공포 영화인데요. 네, 딱 문 잠그고 나 또 때려보라고 남자답게 한번 싸우자고. 그래서 또 아니 그런 건 아니었다고 사과받고 또 이제 퇴근하면 집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 같은 데 딱 가면 이렇게 잠깐만요 이제 그래. 깜짝 놀라셨겠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야, 저 새끼는 저거 완전히 상태 안 좋다. 건드리면 큰일 건드리면 난다. 쟤는 끝까지 쫓아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서 그다음부터 잘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이 한 2, 3년 했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때가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셨나요? 어떠셨나요?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뭐 가장 힘들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아까 말씀한 대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었지. 그때 뭐 맞고 싸움하는 것도 사실 즐겼습니다. 그러세요? 맞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진짜 아주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나오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야기에 빨려드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30세가 되던 해에 네. 대치 본점에서 18평 네. 매장에서 60억 매출을 네. 올리셨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60억이라는 숫자가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자들이 아마 와닿지 않으실 네. 것 같은데 대단한 숫자인 것 같고요. 네. 그때 주변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 대치동에 제가 처음에 매장을 냈을 때 사실 돈이 없어서 예. 상권이 안 좋은데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곳에 예. 냈거든요. 아. 근데 거기를 이제 저희가 활성화시킨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본질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 경험하지 않은 거에서. 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매장을 냈을 때, 야, 내가 처음 매출은 목표는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거고, 계속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처음에 하루에 300만 원 팔았어요. 아, 예, 예.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 나는 500만 원 팔겠다.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3개월인가 지나고, 그 다음에 막 하루에 1000만 원. 예, 예. 그 다음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18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뭐 2800만 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예, 예. 단계별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했고 예. 할 수 있는 일만 고민했죠. 아,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예. 주변에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일본 손정희 회장 이야기 잠깐 네. 하면 손정희 회장도 처음 회사 설립할 때 네. 직원들 2명 놓고 네. 이 회사가 곧 매출 조 단위의 회사가 될 거라고 연설하니까 네. 그때 직원 뽑았던 2명이 놀라면서 다음날 퇴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총각내 야채 가게 처음은 그런 목표를 제시하면 좀 그런 반응은 없었나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예, 예. 그렇게 뭐 얘기를 하면 퇴사하지 않고요. 그냥 예. 한쪽으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예. 아. 또 우리 저기 사장님이 헛소리 한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달성을 해가면 네. 굉장히 직원들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저절로 생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달성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더한테. 그러니까 리더는 저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경영자분들한테 예, 예, 리더십 강의를 예. 가끔 하러 가는데 예, 예. 사실 저는 리더십은 없고 항상 제가 강요하는 게 뭐냐면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 리더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사실 안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공표합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도.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죠. 네. 아이들도 그러면 같이 일하는 식구들도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 뭐 대장이 또 이런 목표를 갖고 있구나. 예. 그리고 자기들도 목표를 하나씩 만들고.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은 항상 제가 볼 때는 교과서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이제 성공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비전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비전을 만들 때, 자기의 목표나 비전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뭐 몇 %라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온전히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전은 남을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남이 예. 도와주죠. 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예. 가치를 통해서.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비자들이 저희 매장에 왔던 건 뭐냐면, 예. 총각은 야채 장사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많이 와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일하는 식구들 중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친구도 예. 있지만 예. 저 자식 저거 그만 도와야 되는데 안 그만두는 친구도 있거든요. 예. 아마 뭐 TV를 보시는 대표님들 다 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비전은 스스로 만드는 거고 내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것이다. 예. 결국 너희가 행동해라.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네. 어떤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그 회사를 나와야 되는 걸까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옳은 답일까요? 그 자리에서 비전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볼 땐 그 사람 스스로가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스스로가요. 예. 이런 거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편의점 사장님이 야, 이 친구는 정말 최고다. 이 친구 내가 진짜 꼭 붙잡아서 예. 여기서 예. 있게 하고 매니저 시켜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난 아르바이트인데 음. 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저의 예를 들면 이제 책에서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많은 그 자기개발서들이 어떤 그 다른 분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예. 근데 이 책은 정말 100% 제 경험만 썼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뭐 요즘에 뭐 스님도 1등 하시고 교수님도 1등 하시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어디 가면
스님도 1등 하는데 왜 내가 1등 못하냐. 예. 그래서 난 머리를 밀겠다. 예. 뭐 이런 얘기 하겠는데, 예.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한 적 있어요. 닭집에서. 예. 닭을 씻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 어르신께서 18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분은 거의 이제 와서 시간만 이제 채우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그만 골방에서 닭을 씻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닭을 더 많이 씻을 수 있을까 해서 솔도 자기가 만들어 오고, 장화도 더 물 안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장갑도 사갖고 와서 열심히 닦고 왔죠.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아마 시간당 한 500원이 안 되고 한 35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매니저가 저한테 너는 3배 더 줄 테니까 이거 해라. 3배.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3개월만 하기로 약속했고 제가 그 다음에 할 일을 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뭐 해봤냐면 이렇게 지하철역에 보면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것도 해봤는데 이제 그거 하면 되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겠죠. 왜냐면 대부분 잘 안 받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버리기도 하잖아요. 받자마자. 봐도. 근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수련인 것 같아요.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1,500장씩 할 때 제가 막 거의 한 8,000장, 10,000장씩 돌리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그 사장님이 그걸 예를 들어 1,500장 돌리면 그 5,000원인가 주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면 너는 이거 체질인 것 같다고. 여기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니, 전혀 체질은 아니고 제가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조직이 있던 어떤 일 하던 비전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비전을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서울대에 입학시켜주면 공부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공부한 만큼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자꾸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좋은 대학은 내가 노력하면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대학을 다니는 건 자기가 사실은 그만큼밖에 노력 안 한 거거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지금 맞는 내 연봉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보면 정말 입사는 똑같이 했지만 지금 뭐 연봉을 2배, 3배 받는 친구도 있고 아직도 입사는 똑같이 했지만 그냥 남들이 갖는 그 과정을 그냥 걷는 그 친구도 정도.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 대표님이 강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연을 하시는 그런 청중들이나 아니면 그런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자주 들려주시는 어떤 문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는 그런 좋은 어떤 글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들려드릴 말은 바로 행동해라. 바로 행동해라.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다. 이 책에도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책 많이 읽지 마라. 자기계발서. 많이 읽으면 제가 보면 평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성경책을 써서 듣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매주 교회 가고 성경책 읽는다고 해서 예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는 나한테 맞는 책 한 권만 찾아라. 그리고 그 책을 성경책처럼 100번, 1000번, 10,000번 읽고 행동할 때까지 실행해라. 그래서 항상 저 가끔 이제 강의를 불러주시면 가서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만 하시면 뭐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담배 끊으실 분들은 바로 제가 시간이 끝나자마자 담배 다 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사모님한테 잘할 사람은 지금 핸드폰 꺼내서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뭐든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해라. 그게 이제 일본 전산 이야기에 나왔던 글귀인데 전 너무 그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총각내 야채 가게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떤 걸까요? 성공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제 일하는 식구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팁 받는 야채 장사가 돼야 된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 TV 보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야채 가게에서 팁 주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오히려 덤을 달라고 그러지. 그렇죠. 우리 사고는 야채 가게에서 팁 주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걸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우리가 팁 받을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텔의 어떤 그 서비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정말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백화점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 그래서 정말 저는 시작할 때도 팁 받는 야채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 중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 이분은 이 일을 하기 너무 아깝다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한테 우리가 행동이나 언어,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친구들은 저 일하기 너무너무 아깝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발상의 전환에 되게 뛰어나신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훈련에 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떠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채 가게에서 팁을 받는다는 개념도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들이 나시는 건지. 그 이제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하시는 예,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저희 친구들도 보면 요즘에 이제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 보면서 야,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아, 생각했던 건데. 네, 그럼 제가 이제 그럼 네가 하던가 이 새끼야.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은 생각만 다 하는 거죠. 생각만. 아마 야채 가게에서 팁 받는 야채 가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예. 다만 행동하신 분들이 행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네. 이제 창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하면서 네. 밀려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뭐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취업이 안 돼서 이제 창업을 해볼까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예비 창업자들한테 대표님이 좀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창업자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창업하지 마라. 네, 창업하지 말고 예. 사실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음. 정말 요즘에 이게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운영을 못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가 너무 많은데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쉽지 않은. 근데 창업하시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업은 철저히 준비되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음식 잘 만든다고 식당 차리면 다 망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식당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 맛보다 서비스, 그다음 청결 이런 예.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살에는 창업 생활학교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책에 써놨지만 예. 창업의 시작은 뭐냐면 철저한 준비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은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 서비스, 예. 이미지, 매너, 뭐 인간관계 이런 예. 것들을 공부해야 음. 창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쉽게 창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젊은이들한테도 마찬가지 거죠. 그렇죠. 더 준비를 하고 더 경험을 쌓고 예, 젊은이들은 사실 더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다양한 대가도 치러보면 좋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오로지 취업하는 게 자기 목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똑같이 남들이 토익 공부하니까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전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너가 잘하는 탤런트가 틀리다. 예. 그 탤런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면 나의 단점까지 장점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뭐 욕도 잘하고 뭐 화도 가끔 내는데 가끔은 이제 제가 다른 일을 잘하니까 남들이 이제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하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것도 못하면서 뭐 욕도 하고 뭐 화도 잘 내면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잘하는 탤런트를 더 개발해라. 많은 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네네. 드리겠습니다. 책 이야기는 아니고 네. 대표님이랑 오늘 이제 그 대담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데요. 그 이제 겨울철인데 네네. 겨울철에 어떤 과일이 맛있는지 네. 그리고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법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예. 제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예. 겨울철에 맛있는 과일은요, 예. 제일 비싼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르는 노하우는요,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 동네에서 제일 비싸게 파는 과일 가게에서 사시면, 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싸도 그냥 네. 소비자들이 네. 뭐 바가지 아니야? 혹은 뭐 좀 싸도 맛있는 거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네.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싸고 맛있는 과일은 없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시더라고요. 예. 싸고 맛있는 과일이 있다고. 사실 아니거든요. 아.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원가가 일반 사과가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보통 수매 가격이 한 6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예. 저희가 구매하는 건 한 8만 원짜리 구매합니다. 그럼 벌써 가격 대비 한 20-30%더. 그러네요. 때로는요 2배, 3배 비싼 과일들 저희가 이제 취급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시중에서 뭐 8천 원, 만 원 할 때 저희는 원가가 6만 5천 원짜리 구매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농수산물이 어려운 게 왜냐면 예. 맛의 품질은 차이가 1이라고 한다면 가격의 품질도 1이어야 되는데 가격의 품질은 5, 6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도를 1브릭스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예를 들면 하우스에서 수박을 그냥 키울 때는 보통 한 평에 2통씩 심거든요. 근데 수박을 맛있게 키우려면 한 평에 한 통만 심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이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비싸게 파는 집 가서 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가 이런 옷 같은 거는 원가를 이렇게 원가가 얼마까라 이런 고민해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없는데 항상 채소나 과일은 도대체 이놈들이 얼마나 남겨먹을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자동차나 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고민하시고 이런 과일 값은 그냥 동네에서 제일 비싸게 파는 거 사 먹어라. 사 드시면 정말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하시는 사업 외에 이제 확장하거나 새로 개척하고 싶은 어떤 사업 영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농산물 일을 하니까요. 농산물 관련된 이제 영역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고요. 50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사관학교. 창업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단기간에 그건 가르칠 수 없는 것 같고 뭐 6개월 과정, 1년 과정 해서 기숙사처럼 운영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60살에는 농수산물 테마파크. 테마파크요. 테마파크는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테마파크인가요? 아니면 농수산물 관련된 테마파크라서 도심 속에 있는 겁니다. 닭이 크는 모습, 그다음에 돼지가 크는 모습, 소가 크는 모습.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순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자연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맨발로 흙을 밟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50%로 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자연과 많이 호흡을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혼자 게임하고 혼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자연하고 어울리는 거고 또 그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많이 그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절실함, 그다음에 실행 이런 것들이 성공을 만든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었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